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잘 보내셨나요? 에, 답답한 생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참, 과거에 친구들과 모여서 자유롭게 담수하고 식사도 하고 또 마스크 없이 이 상쾌한 공기도 들이마시고 하는 그 우리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요즘에 실감을 하게 됩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꿔놨어요. 근데 앞으로 신종 코로나는 우리 생활뿐 아니라 국제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이제 영향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그레이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각국의 내셔널리즘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중남미 외교와 국제관계를 배우고 있지만 이런 그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코로나19가 보다시피 예를 들어 중남미에만 발생하는 그런 이슈, 그런 게 없거든요.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슈는 세계 다른 지역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남미 문제를 공부하면서도 세계 문제하고 자꾸 이 인터랙션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그 시야를 정확하고 또 넓히는데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추천을 했는데, 제가 그 한국경제의 호모 글로벌리스라는 칼럼을 쓰고 있어요. 이 글로벌 이슈에 관해서 저의 경험과 또 그 경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회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쓰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글을 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또 글을 읽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남미 안보 불안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위기가 중남미 안보 불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안보 불안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난민 증가입니다. 2014년 이후에 지금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약 250만 명 이상이 출국을 했어요. 그 중에 100만 명 이상이 중남미 지역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인접국인 콜롬비아, 또 브라질, 또 페루, 에콰도르 이런 인접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위기가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왜 난민이 증가했습니까? 뭐 여러분들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전국은 불안정하고요. 폭력이 횡행하고 식량 부족하고 의료 및 기본 공급 서비스가 결핍이 돼 있고 소득이 감소하고 또 초인플레이션, 그래서 경제 불만, 경제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이 증가를 하고, 그런데 이 난민들은 주로 인구 분포를 보니까 22세 내지 34세의 젊은이들이라고 해요. 지금 이게 많은 이 안보상의 임플리케이션을 갖는 거죠. 우선 이 베네수엘라 난민이 유입이 되면서 접경 지역에서는 마약 밀매, 성매매, 인신매매와 관계에 있는 사건들이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식량, 교육, 의료 이런 공공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접국의 베네수엘라 사태가 인접국에 있어서의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민 신청을 하면 좋은데 난민 신청 일부가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많은 나라에서 경제적 이유로 난민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문서 없이 신분, 아주 불완전한 신분에서 체류하고 있고 이런 그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베네수엘라인들은 착취의 대상, 인신매매의 대상, 폭력, 성폭행, 외국인 혐오 이런 그 아주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난민들 중에서는 이제 어느 나라로 가장 많이 갔냐? 이 접경국인 콜롬비아하고 브라질이 가장 많이 이주했다고 해요. 그리고 에콰도르,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으로 그 이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콜롬비아, 인접국인 콜롬비아가 문제입니다. 콜롬비아에는 베네수엘라 난민 수가 약 65만 명 이상이, 70만 명 이상. 2017년 한 해에만 60만 명이 이주했어요. 그러니 또 브라질에 유입된 난민 수는 약 5만 명 이상. 그러니 그 인접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베네수엘라 난민들은 이게 이제 경제 난민이잖아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해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주 국가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합니다. 즉 70% 이상의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불안전 취업자고요. 인접국으로 가는 이주민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원거리 국가로 가는 이주민들, 좀 경제적 여력이 있죠. 전문직 종사자들, 석박사 학위를 가진 고학력자들, 예를 들면 미국, 스페인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런 전문직에 대해서는 수용국들이 그 직종에 따라서 면허를 허용해 주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러지 못한 소위 중남미 인접국의 경우에는 대규모 난민들이 공원, 화장실, 주유소, 버스 정류장 이런 데서 노숙을 하기 때문에 위생 및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민 가운데 말라리아 환자가 많아서 이 말라리아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그래서 보건위생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난민 여러분들 그 아마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텐데 베네수엘라하고 그 접경 지역 예를 들어 콜롬비아하고 접경 지역 또 브라질하고 접경 지역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갑작스럽게 대규모 난민이 유입이 되고 또 그 주정부에서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교육, 보건 이런 기초 서비스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인접국들은 고용 불안 또 치안 불안을 우려해요. 그래서 인접국의 그 현지인들이 아주 불만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베네수엘라하고 인접국 또 인접국 내의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와 갈등, 지역민과의 충돌 이것은 이제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난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거 도저히 우리가 수용 불가능하다,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국경을 폐쇄할 그런 그 필요성이 제기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난민 증가로 인해서 정치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난민들이 청년들이 많다, 절반 이상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인접국도 지금 브라질을 포함해서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경기 침체가 있고 실업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저렴한 임금으로 일자리를 구해요. 그래서 현지에 실업률을 악화시키고, 그래서 지금 현지인들은 이주민 반대, 난민 반대 시위, 또 혐오 범죄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하고 접경국 정부, 이민 통제, 범죄, 불법행위, 위생, 이런 이제 단속이 강화하고, 그래서 그게 또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긴장도 아울러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재헌의회가 출범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문제 위기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군사적 행동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자 마두로 대통령이 좌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주장하고 또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위기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 베네수엘라하고 콜롬비아 간에는 국경 분쟁이 상시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베네수엘라의 이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생필품이 부족하니까 국가 보조금으로 이제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생필품하고 휘발유 등을. 이것을 베네수엘라 밀매범들이 콜롬비아 빼돌려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밀매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는 이걸 단속을 해야죠. 그래서 그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베네수엘라도 또 국경 지역에 군 병력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요, 콜롬비아 국경지대는 콜롬비아 반군 조직이 있잖아요. 콜롬비아 무작혁명군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그 여전히 지금 잔존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난민들이 이 조직의 피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또는 조직원으로 충원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의 남부사령부는 이제 사실은 중남미를 커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남부사령관이 콜롬비아를 방문해서 콜롬비아 대통령과 함께 베네수엘라 문제를 논의하고 지역 차원에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열 문제가 있죠. 아주 심각합니다. 이 지역 분열 문제는 한마디로 과연 이 베네수엘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이 문제죠.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재헌의회가 출범을 했고, 또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을 했고, 그 중남미 국가들 간에 지금 마두로 정부를 지지하는 국가도 있고 반대하는 국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페루 리마에서 중남미 17개 외교장관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14개국은 재헌의회를 불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법 석방해라, 자유선거를 해라, 이렇게 민주주의적 제도를 훼손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리마선언을 채택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리마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소위 마두로 정부에 대한 반대를 하는 국가죠. 그런데 쿠바, 니카라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는 재헌의회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남미 국가들이 그동안에 미국의 질서, 영향력으로부터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단합된 지역의 입장을 표명해 왔지만은 이 베네수엘라 문제를 둘러싸고는 말하자면 완전히 지역적으로 분열이 돼 있다. 이렇게가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국가, 반대하는 국가로 분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베네수엘라 위기를 중남미에서 동맹을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남미에서의 강국이 바로 브라질이죠. 브라질인데 지금 이제 브라질하고 관계는 계속해서 지금 악화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브라질에서 이제 우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마두로의 좌파 대통령이 비판적이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브라질하고 관계는 악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미 공동시장의 외교부 장관들은 거기에 이제 남미 공동시장에는 사실은 민주주의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회원국 자격을 무기한 정지를 했습니다. 또 남미 최대 정치국인 남미 국가 우나수르라고 있죠. 이 6개 우파 회원국이 집단 탈퇴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지역 분열이 심각하다 하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위기입니다. 지금 이제 차베스 대통령, 지금 마두로 대통령의 전임 차베스 대통령은 그동안 중남미에서 미국 중심의 정치 경제 질서에 대항을 해왔죠. 그리고 연대에 기반한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적인 알바, 즉 미주 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을 창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쿠바, 베네수엘라 외에 쿠바, 볼리비아,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안티구아 바부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이게 회원국이죠. 근데 이제 그 알바의 지도국은 베네수엘라고, 그 베네수엘라가 결국 그 고유가의 에너지난을 겪는 카리브 지역 소국들에게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특혜 조건으로 그동안
제공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가 투자를 못하니까 원유 생산량이 감소되고 정제 시절이 낙후로 인해서 이 카리브 회원국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 또는 상한 조건을 변경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시혜적인 조건으로 인한 석유를 제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많은 국가들이 빈국이거든요. 예, 그 빈국이 지금 베네수엘라로부터 공급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쿠바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연료하고 전기 사용을 줄여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산업 생산성도 감소되고 있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호혜적인 그 원유 제공이 이제 어려워지면 이런 많은 나라들이 공공부문이나 경사수지 적자를 할 수밖에 없죠. 왜? 돈으로 기름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에너지 위기가 지금 퍼지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이제 원유 공급을 중단하니까 이런 국가들은 아무래도 미국산 정제유 수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위기를 촉발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중남미의 소국들, 많은 국가들이 이 에너지 위기로 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역 질서, 베네수엘라 위기가 지역 질서에 미치는 영향, 변화를 가져온 지역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중간고사 대신에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을 과제로 내줬잖아요. 그 과제는 바로 30년 후의 나에 대해서 5분 내지 10분 정도의 PPT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대면 강의를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듣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대면 강의가 시작되는 대로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로 갑니다. 기말고사도 제가 이미 공지했다시피 기말고사는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시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을 과제로 내줍니다. 이 기말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은요, 우리가 지금 중남미 외교와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남미 외교와 국제관계에 관한 어떤 주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있고 좋아하는 주제를 하나 골라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약 10분 내지 20분 정도고요. PPT 자료를 준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가급적 저희가 이제 대면 강좌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이 되면 가급적 빨리 하시는 분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프레젠테이션도 가급적 빨리 하는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로 해서 빨리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높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주일도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